70년 전 (1947년 3월 1일) 제주 도민들은 이 자리 북국민학교 교정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제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조천, 신촌, 화북의 동쪽 마을 주민들은 동문통을 통해서, 애월, 신엄, 하귀, 도두 쪽 서쪽 마을 주민들은 서문통을 통해서 들어왔고, 오라, 노형, 아라, 외곽 주민들은 남문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근데 같은 날 47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도 동시에 3.1절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부터 이 땅의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운동장에 우익 진영 사람들이 15만 명이 모여서 3.1절 기념 대회를 열었고, 또 남산 언저리에 있는 남산공원에서는 좌익 진영 15,000여 명이 모여서 똑같은 3.1절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그들은 거리로 시가행진을 나섰습니다. 시가행진을 하던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한 우익과 남산공원에서 출발한 좌익이 남대문에서 만나서 격돌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사상자가 여럿 났습니다. 해방 후 이 나라는 우익과 좌익이 또 그 좌우 같은 진영 안에서도 또 몇 갈래로 나뉘어져서 혼돈을 거듭하다가 결국 소련과 미국이 금을 그은 대로 허리가 뚝 잘려서 이 나라가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이 47년 3월 1일 서울처럼 좌우가 따로따로 모이지 않고 여기 이 자리 북국민학교 교정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직 좌우의 갈등이 육지처럼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날 3.1절 제주에서 3.1 집회를 주도한 쪽은 민주주의 민족전선, 소위 민전이라는 좌익 단체이기는 했지만 우익 진영도 한자리에서 3.1절 기념식을 동참했습니다. 3만 가까운 군중이 모였지만 이 자리에 시민들 안에서는, 같은 제주 도민들 안에서는 아직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3.1 정신을 이어받아 외세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이루고 민주적인 국가를 이룩하자는 그런 뜻으로, 같은 뜻으로 3.1절 기념식을 별 문제 없이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가 시작되고 경찰은 시위 군중을 압박하다가 어린아이가 기마경찰 말발굽에 채이자 흥분한 군중이 돌을 던지고 경찰은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터지고
여기에 제주도민 전체가 분개해서 좌우를 불문하고 도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4.3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대충 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47년 3월 1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그 3.1 기념대회 준비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안세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1893년에 조천 선을리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6살 되던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 시기, 서울에서는 3월 1일 날 일어났지만 또 여러 지방에서 그렇게 일어났지만 제주에서는 조천에서 서울보다 20일 늦게 3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이 전개되고 안세훈이라는 분도 젊은 나이에 여기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민족 의식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 조천의 야학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계몽하고 독립 사상을 고취시키면서 또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비조합 운동을 통해서 의식 개혁을 펼치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사상범으로 체포되고 6개월 동안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나이 49살 때, 그때는 1942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바로 이듬해 안세훈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반전 사상을 고취시켰다는 이유로 검거되어서 이번에는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줄곧 항일운동을 하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던 독립투사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전국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돼서 일본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인계받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안세훈을 제주도의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역사회, 제주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안세훈은 이 자리를 사양했지만 그 나름대로 함께 항일운동을 하던 동지들과 조국 건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47년 3.1절 행사에 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순수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20살 청년 시절부터 민족의식을 갖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2번씩 치른 소위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정국의 혼돈 속에서 함께 항일투쟁을 하던 민족주의자 동지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투신하다 보니까 미소가 대립하는 국제 냉전 체제 하에서 좌익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세훈과 같은 상당수의 혈기왕성한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소의 냉전 구도 속에서 좌익 딱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체제와 그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이들의 그런 연대와 역량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 그 시대에는 사회주의 운동뿐이었습니다. 3.1운동 후에 옥고를 치르고 일제 탄압을 받았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실제로 지속적인 저항운동의 방편으로 사회주의 논리와 그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수용한 이 사회주의 운동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체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냉전 체제와 국제 정세는 이 땅의 한 형제, 한 식구들을 하루아침에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땅은 외세에 의해 지리적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그뿐 아니라 좌우라는 이념으로 분단되어 지난 70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한 민족, 한 고향, 한 집안 사람이 하루아침에 밖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분단은 남북 사이에만 작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양쪽에서 각각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잣대를 끊임없이 들이대면서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핍박하였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저질러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도 모두 사람이 사람답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가족과 형제를 인연을 끊게 하고 지역과 지역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가장 우매한 패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과 인격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훼손하고 짓밟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악한 우상이요 헛개비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이 사악한 헛개비의 우상에 휘둘려서 하느님 닮은 장벽과 편견을 극복하여 혈연을 혈연으로 보고 형제를 형제로 볼 줄 아는 사람다운 시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 남북이 체제의 담을 넘어서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종님의 북한 방문을 환영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0년 동안 아주 더디게 자란 평화의 나무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오늘 70년 전 이 북교 교정에 모인 그날의 우리 선조들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이 바라시는 평화를 청하십시다. 평화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분이 성가셔 하도록 졸라대고 문을 두드리십시다.